얼마 전에 병원을 운영하는 제 하나뿐이밖에 없는 의사 친구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가 얘기하길 내가 몇 년 동안 고심 끝에 가족법인 하나 만들었거든. 그런데 어제 세무공무원들이 와서 병원하고 내 가족법인하고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거야. 컴퓨터도 다 털어가고 서류도 다 가져갔어. 정말 멘붕이었어.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라면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가족법인 절세 혜택이 있다고 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실제 설립해서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족법인 설립만 하면 다 끝나는 걸까요? 혹시 유의할 점 없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가족법인을 운영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 특히 세무조사에 있을 때 유의할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금하는 형 세무조사 전문가 송노용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저희 쟤는 송노용. 세무사님, 가족법인이란 무엇인가요? 가족법인은 본인 그리고 가족이 주주로 되어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가족법인을 만들면 여러 절세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어떠한 혜택이 있는 건가요? 결국 가족법인의 절세 혜택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결국 세율 차이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으로 사업할 때하고 가족법인으로 사업할 때하고 세율 차이가 있거든요. 개인으로 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최대 49.5%, 가족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최대 27.5%. 결국 개인으로 사업하는 경우하고 가족법인이라고 사업하는 경우에는 이 차이만큼 세율 차이가 발생하니 가족법인이 세부담이 훨씬 낮아지게 되겠죠. 재산 이전을 염두에 두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쓰면 가족법인에게 이전을 해서 재산 이전에 대한 세부담 효과를 낮출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개인으로 상속 증여를 할 때는 최대 50%, 가족법인을 이용할 경우에도 법인세 최대 27.5%. 이렇다 보니까 가족법인을 이용하게 되면 절대적인 세부담 하락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무사님, 근데 저기에서 법인세가 27.5%로 낮다라고 해서 지금 가족법인을 추천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결국 가족법인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가져오려고 하면 세금을 또 내야 되니까 이중과세 문제도 있고 결국에 내야 되는 세금 또 내는 거 아니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당장 배당 소득을 내가 받는다. 그런데 내가 소득이 많다. 그렇다고 하면 그 효과는 거의 없는 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결국 가족법인은 미래 투자를 위한 것이다. 나의 노후 대책이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결국 소득이 많을 때는 배당을 받지 않고 나중에 노후에 소득이 없을 경우에 배당을 받게 되면 그만큼 누진세율을 적게 받게 되겠죠. 거기에서 세부담 혜택이 발생하는 겁니다. 훨씬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족법인을 이용하게 되면 절대적인 세부담이 낮아지고 그리고 세금 납부 시기도 합법적인 범위에서 제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에게 있어서는 가용자원, 가용자금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는 자금만큼 내가 법인이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많아지게 되고 투자 수익도 더 증대되게 되죠. 결국 우리 가족 구성원 본인에게는 더 많은 투자 수익이 돌아올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이것이 가족법인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세무사님, 가족법인이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운영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보통 가족법인은 여러 업종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병원 원장님들, 의사 선생님들, 병원을 운영하면서 가족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MSO라고 하고요. MSO는 병원 경영 지원회사를 의미합니다. 우리 병원 원장님들께서는 MSO 법인, 가족법인을 설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족법인으로부터 병원 경영을 일부 위탁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래는 병원에서 의약품이 필요하겠죠?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직접 의약을 납품받았었는데 MSO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의약품 도매업체가 MSO 법인에게 의약품을 납품하게 되고 MSO 법인은 우리 병원에게 의약품 납품을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MSO 법인은 마진을 창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이런 거래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과세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MSO 법인에 세금을 부과하는 걸까요? 네, 사실 국세청에서는 MSO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MSO 법인, 가족법인에 대해서는 부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만약에 세무조사를 나왔다고 하면 그런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요. 결국 국세청에 과세하는 것 중에 하나가 MSO 법인, 가족법인에 대해서 페이퍼 컴퍼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인데요. 결국 페이퍼 컴퍼니란 말 그대로 서류상의 회사입니다. 국세청이 과세하는 것은 페이퍼 컴퍼니가 아무런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할 때, 그렇게 판단할 때 과세를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렇게 과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는 가장 큰 법적 무기가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세법상 대원칙인데요. 예컨대 명의는 A로 돼 있고 실제 사업은 B가 하게 된다면 B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만약에 실질과 형식을 달리해서 조세 회피가 일어난다고 하면 국세청에서는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려고 합니다. MSO 법인에도 이게 적용되는 것이죠. MSO 법인의 실질과세 원칙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결국 MSO 법인을 페이퍼 컴퍼니, 아무런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으로 보는 근거는 사실관계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업장을 살펴봅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 보는 것이 이 MSO 법인, 가족법인이 사무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설령 사무실이 있게 되더라도 사무실 내 책상, 의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게 되면 여기는 사무실도 없이 무슨 사업을 하나?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게 됩니다. 두 번째, 국세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거는 MSO 법인이 설령 정상적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병원으로부터 많은 대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지, 만약에 MSO 법인이 일반적인 사업자랑 거래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시가보다 많은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세무조사 나올 때 병원하고 MSO하고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병원 쪽도 살펴보고 MSO 법인도 살펴봅니다. 만약에 병원이 정상적인 대가보다 MSO에게 많은 대가를 줬다. 그러면 비정상적으로 부를 증여했다. 이렇게 봐서 병원의 세무상 비용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MSO 법인이 있으면 병원 세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 과세는 국세청에서는 결국 MSO 법인 자체가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실제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대부분 과세 사례가 실제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거를 세무상 비용으로 계상을 하고 그런 점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국세청에서는 이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급여도 똑같이 과하게 많이 줬을 경우에 그것도 또 걸릴 위험성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MSO 법인하고 우리 MSO 법인하고 급여를 비교하게 됩니다. 동일한 일을 하고 회사가 동일 규모고 그런데 그런 규모의 회사보다 급여를 많이 준다. 그럴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가보다 많이 줬다 해서 급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번째, MSO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 아무런 사업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 매우 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업 활동하지 않는 MSO 법인이라고 한다면 사업 활동하면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다 가짜 세금계산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가족법인을 만들었고 사실 가족법인으로 실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유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쉽습니다. 정상적인 법인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한다. 이게 고의로 비정상적인 법인을 만드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먼저 이걸 알고 있었다고 하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결국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얘기해야 할 거는 우리 법인 자체가 정상적인 사업자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고요. 결국 정상적인 사업자라고 얘기를 하려면 우리 사무장소가 있고 설비가 갖춰져 있고 직원도 제대로 있고 직원이 열심히 일도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회사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보여줘야 되고요. 요즘 공유 오피스 많이 사용하시죠? MSO 법인을 공유 오피스에 설치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MSO 공유 오피스 안에 사업 장소가 있다고 하면 좀 정상 참작 여지가 있는데요. 보통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업 장소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어집니다. 두 번째, 직원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아까 과세를 말씀드릴 때 직원이 뭘 했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류 잘 준비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서류를 작업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업무 메일이나 카톡 같은 경우는 상시 관리하시면서 추후 과세 검증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이라는 게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니까 사무실도 이전할 수 있고 직원도 뭐 자를 수도 있고 또 채용할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보통 언제쯤 세무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세무조사의 시기는 따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보통 10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업자의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업자는 제보를 받아서 올해 받았는데 내년에 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통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의사를 하고 있다, 웬만한 수익 규모가 든다. 그러면 5년에 한 번씩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그리고 상시 세무 리스크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희 쟤는 송도요. 사실 가족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려할 사항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중 일부에 불과하고요. 가족법인의 설계, 목적에 따라 달라지죠. 상속계획이냐 아니면 안정적인 운영이냐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과세 관청에서는 가족법인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바라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가족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절세 혜택도 보고 싶은데 그런 경우라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 전문가 송노용 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